예술이란 무엇인가? 흔히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독창성, 창의성을 들곤 한다. 그렇다면 예술 작품은 항상 독창적이어야 할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숭고한 것이어야 할까? 예술의 독창성을 논하기 위해 유진 스미스의 목욕하는 도모코라는 작품을 살펴보자. 이 사진은 1950년대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미나마타병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미나마타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딸을 목욕시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진이 당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사진이 정말 순수하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진은 과거의 작품을 모방하여 원작을 새롭게 해석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떠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피에타를 패러디했다. 패러디란 좁은 의미로는 문학, 미술, 음악 작품 등이 원작을 모방하여 풍자나 익살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방을 통해 원작에 대한 경의를 표하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일을 말한다. 원작을 모방하는 것이 창작의 전략이자 미학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목욕하는 도모코는 패러디의 관점에서 성모 마리아와 죽은 예수의 관계를 어머니와 병에 걸린 딸의 관계로 바꾸었고, 종교적 주제를 인간 현실의 문제로 치환시켰다. 성스러운 종교와 인간의 존엄성이 동일한 차원에서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는 데에서 패러디 자체의 독창성과 위대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창성이 결여된 작품은 예술작품이 아니고 위대하다고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일까? 혹자는 독창성이야말로 예술을 이루는 중심이고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살펴보자. 반 고흐의 작품 탕기 아저씨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의 주인공 탕기는 파리 몽마르트에서 화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반 고흐, 모네, 세잔, 르누아르와 같은 당시 가난했던 화가들에게 돈 대신 그림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화구를 주기도 했던 소박하면서도 물질적, 정신적 후원자였다. 이 그림의 배경을 보면 우키요에가 도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타카와 히로시게의 사가미강, 이시 야쿠시의 논과 꽃이 핀 나무, 무타카와 도요쿠니의 미우라 유각의 다카오, 게이사이 에이센의 기생. 탕기 아저씨를 제외한 뒤의 배경은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아무리 반 고흐의 작품이더라도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일까? 100번 양보해서 탕기 아저씨의 초상화 자체는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반 고흐의 그림 중 아예 유키오에를 대놓고 베낀 작품도 있는데, 이는 예술작품이 아닌 걸까? 빈센트 반 고흐의 꽃피는 자두나무는 우타카와 히로시게의 가메이도의 매화저택을, 반 고흐의 빗속의 다리는 우타카와 히로시게의 오하시 아타게의 소나기를 그대로 베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 누군가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한 이 그림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예술작품이 아닐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작품의 경우 모작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모작이란 말 그대로 원작을 모방한 작품이다. 하지만 순수한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며 모방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작을 그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는 심하게 표현해서 작가가 심심풀이로 그려본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반 고흐의 모작이 반 고흐 예술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특정 주제에 꽂혀서 유사한 여러 작품을 내놓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훗날 많은 관람객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같은 주제라도 다른 재료나 기법을 동원하여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 원작을 모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작품의 가치는 당연히 원작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작이 원작보다 더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반 고흐의 우키요의 모방은 표절이라기보다는 모작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반 고흐의 작품 모방과 같은 사례는 미술사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모방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그림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 작품이 표절이었는지 모작이었는지 패러디였는지는 후대 사람들이 평가할 몫일 것이다. 몇몇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파블로 피카소의 1951년 한국에서의 학살은 프란시스코 고야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을 패러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신디 셔먼의 무제 211번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을 패러디했다. 그리고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는 티치아노, 조르조네, 램버스 서스트리, 팔마 베키오의 작품을 패러디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독창성이 예술의 본질이자 진리라고 했던 명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전의 작품을 모방한 모작, 패러디 등의 작품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며 예술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물었던 예술의 본질, 즉 독창성이나 창의성은 예술의 근간이 아닌 것일까?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술의 본질은 결국 패러디일까? 예술은 온통 패러디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일 뿐일까? 도대체 예술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 미술사의 저자 곰브리치가 서론 가장 첫 부분의 한 말이 문득 떠오른다.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들이 미술이라 부르는 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으며 고유명사의 미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